자, 이번에는요. 서울 종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지역구였죠. 보겠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낙승한 이낙연. 이겼습니다. 큰 표차로. 대선 가도 탄력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세 과정에서 당내 우군도 확보했다.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벌써 관심이다. 그러나 당내 주류인 친문그룹과 관계 설정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변수가 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황교안 뭐든 책임지겠다. 통합당 내 비대위 체제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표직 사퇴한다고 이제 밝혔죠. 전례 없는 전국 선거 4연패 충격. 건강한 야당 필요하다. 생일날 사퇴입니다. 어제가 황교안 대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배와 사퇴가 있었던 겁니다. 외연 확장 실패에 수도권 참패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남 축소판 정당이 됐다. 혁신이 절실하다.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두 정치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기셨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축이라는 국난의 조속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서울 종로 개표 결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율이 70.6% 상당히 높죠. 평균을 웃돕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득표율이 58.38%.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당선인으로 돼 있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옆에 보면 황교안 대표의 득표율 있죠? 39.97%. 차이가 거의 한 20% 이렇게 가까이 되죠, 지금. 차이가 좀 큽니다. 자, 박시환 교수님. 네. 이낙연 당선자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은 그래요. 대권과도 탄탄대로에 들어섰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또 변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인데 앞으로 이낙연 총리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저는 대권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꽃길만 있겠습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과거의 역대 뭐 대통령들을 보면 당을 장악하고 나서 당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사실 대권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정당 구도죠. 예. 좀 그런 점에서 저는 이낙연 당선자, 이 당선인의 이 마지막 유세 때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유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당도 때로는 오만하다. 그런데 내가 이거 고쳐 잡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소위 말해서 그 강성 친문. 그러니까 지금 뭐 이낙연 그 당선인에 대해서 보수 측에서는 친문이 이낙연 가만두겠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방금 본 기사에서도 그 얘기가 살짝 그렇죠.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인데 지금. 예. 본인이 그것을 갖다 고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면 돌파를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약간 읽었습니다. 겸손, 오만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걸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마침 강성 친문이 다 빠져줬어요. 열린민주당으로 빠져줬고 그렇게 또 평가가 되는 건가요? 이번 선거에서 예. 중도 확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민주당 내부에서 저는 각인시켰다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낙연 후보가 앞으로 당내에서 저는 여건이 굉장히 좋다. 당선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그 강성 지지자들에만 쳐다보는 정치 이것이 가지는 한계점을 이번에
역설적으로 통합당이 보여줬고 예. 역설적으로 열린민주당이 보여줬고 그것에 반대되는 예. 중도 확장성의 끝판왕을 이번 민주당이나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보여줬기 예.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앞으로 거쳐야 될 과정은 험난하겠지만 예. 출발로서는 매우 좋은 그런 뭐 또 그리고 본인이 파이팅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형대 변호사는 이 질문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또 질문입니다. 당대표에 네.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뭐 다 모든 기자들이 다 물어보는데 저도 네. 잘 모릅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뭐 출마 직접 하는 것보다는 대권을 지켜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당원 당규에 보면 1년 전에 이제 예. 그만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대표가 돼도 1년 앞으로 이제 대선이 2년 정도 남았으면 한 중간에 이제 관둬야 되는데 그러네요. 2년 임기가 당대표는 2년이니까요. 그렇죠. 2년이 뭐 올해 8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러면 내년 8월에 그만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거라서 예. 만약에 당내 뭐 우군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뭐 아까 말씀처럼 이제 예. 당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 상황은 뭐 김부겸 의원은 떨어졌습니다만 예. 사실은 김두관 이제 당선자나 이광재 예. 당선자도 잠재적으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예. 본다 그러면 아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 임할 때 이해찬 예. 대표도 가급적 좀 그런 점령들을 많이 조금 이렇게 무대에 올려서 판을 좀 키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공천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대선을 갈 사람은 대선으로 가고 당대표 할 사람은 당대표 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사실은 뭐 정확하게는 저도 알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 무게는 전당대회는 나서지 않을 것 같다 쪽으로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어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요. 통합당 상황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는 아까 좀 많이 했고요. 이번엔 좀 다른 결입니다. 다음입니다. 유승민계 약진. 그렇습니다. 통합당이 참패 속에서도 유승민계 의원들은 당선이 꽤 많이 됐습니다. 야당 재편 과정에서 입김이 커질 듯하다. 불출마죠. 그러나 영향력은 확대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네요. 여기 보면 유승민계가 소개되고 있어요. 유성걸, 강대식, 김희국, 조혜진, 하태경 등등등 당선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유승민계가 약진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배랑보 변호사, 향후 야당 어떤 식으로 비대위로 가든 뭐 재편되는 뭔가 움직임이 있을 텐데 유승민 의원의 영향력 강해지는 겁니까? 일단은 당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 비대위 체제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에서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가게 되면 이제 당내 인사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좀 자원이 넘쳐나는 경우긴 하지만 통합당은 사실 자원이 많이 고갈된 상태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근데 또 통합당 당원 당규에도 당권과 대권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누가 전당대회를 나오느냐도 사실 좀 미묘한 문제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서 당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전당대회에서 일단은 주목받을 인물들이 나오게 하려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고 예. 그리고 향후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말씀 나오시는 대로 뭐 유승민 전 대표라든가 이제 당 홍준표 당선자 또 이제 김태호 당선자, 원희룡 제주지사 한 예. 4-5명 정도가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분들 사이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과 대권을 동시에 줄 수 있도록 하면서 당을 좀 추스리도록 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도에 대한 확장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 TK 쪽에서는 골수 보수들 쪽에서는 조금 배신자 이미지가 있는데 어쨌든 중도층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예. 수도권에서는 조금 상대 득표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통합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이제 홍준표 전 대표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유승민 전 대표, 홍준표 당선자 한 두세 분 정도가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아마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통합당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한 요동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총선 상황실을 연결해서요. 주요 격전지의 개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네, 이제 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요 격정지 당선인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미니 대선으로 주목받았던 것이죠. 서울 종로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8.4%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서울대 판사 출신 여성 후보 간 대결이 펼쳐졌던 곳입니다. 서울 동작을로 가봅니다.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 52.2%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강남 갑인데요. 탈북민 출신 첫 지역구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태국민 통합당 후보 58.4%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2년 만에 리턴 매치 송파을입니다. 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득표율은 50.5%로 당선입니다. 이번엔 구로을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기도 하죠. 득표율은 57%입니다. 이번에는 대구 수성 갑입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이 맞붙은 곳인데요. 통합당의 주호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은 59.8%입니다. 대구 수성 을로 가봅니다. 통합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득표율은 38.5%입니다. 광주에선 누가 금배지를 달았을까요? 고졸 신화의 양향자 후보가 6선의 천정배 후보를 꺾었습니다. 득표율은 75.8%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 보겠습니다. 김은혜 통합당 후보가 50%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김병건 후보와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안양 동안을입니다. 민주당 대변인 출신이죠. 이재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은 54.2%입니다. 전북 정주 병입니다. 당선인은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후보입니다. 득표율은 66.7%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목포 보겠습니다. 정치 신인과 정치 구단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승리의 여신은 민주당 김원희 후보의 편이었습니다. 득표율 48.8%로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선거 전에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던 격전지들이었는데 선거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날개가 꺾였다고 할까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잠룡들, 대선, 대권 잠룡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